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 랜드 연구소에서 발표된 이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이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핵 문제 그리고 동북아 이 안보 질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많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보고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4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보고서는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많이 여러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이게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걸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랜드 연구소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아주 저도 몇 년 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사, 안보, 외교 그리고 과학 기술까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구를 그 연구소에 있는 아주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북핵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랜드 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랜드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연구원이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연구원도 그 주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하상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서부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뛰어난 그런 연구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은 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어떤 4가지 문제 그리고 이 부제가 뭐냐면은 이 북한의 아주 이 증가하고 있는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제기를 해주고 있다. 이런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이 미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북핵 문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미북 정상이라든지 회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남북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고서는 이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 워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한반도에서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북한이 붕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대단히 실용주의적이고 아주 현실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4가지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여러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도 지금 양산 체제로 들어가 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이 많은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사정포, 그 다음에 방사포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70% 이상을 휴전선으로 가까이 지금 전진 배치를 해두고 있다. 그게 이제 이 보고서에 북한이 제기하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 한반도의 위기가 여러분 발생했을 때 이 남한에는 여러분 지금 미국, 중국,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로부터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게 아주 큰 문제로 부각이 된다.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역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할 경우에
이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이 동맹국들이 어떻게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처리하고 핵시설을 안전하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북한에 생기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위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네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 다음에 이 대포죠, 포, 그 다음에 이 민간인 소개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역시 북한의 붕괴 시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월게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문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하나 누르면은 이 하나만 눌러지는 게 아니고, 이 단추 하나 눌러지면은 도미노처럼 말이죠, 이 네 가지 문제가 다 연관되면서 동시적으로 발생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번째 문제죠. 북한 내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북한 정권이 흔들리거나 붕괴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 군 파벌들 간의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남한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여기 와 있는 자신들의 민간인들을 소개시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 파벌 사이의 분쟁이, 내전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반출되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 핵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 또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대규모로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하는 얘기는 네 가지 문제가 분리된 채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가 이 공포라는 책을 설명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남한에 있는 미국 민간인들을 소개를 시킨다. 이게 세 번째 문제죠. 소개를 시키면은 북한이 북한을 공격할 그런 신호로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다른 보고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매우 정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대단히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것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대단히 동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가 뒷부분에서 내리는 결론은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미군이라든지 미 국방성이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리는 결론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통해서 북한이 대규모로 6.25 전쟁처럼 남한을 침략하는 그러한 시나리오에만 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 2019년, 지금부터,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인 도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다룰 때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제기했던,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히 그 도전의 성격이 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보고서가 내리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적절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문제, 그것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위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보고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여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랜드 연구소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 미 국방성, 그 다음에 워싱턴,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미군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15개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걸 200개 플러스,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걸 4,000개 플러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랜더 연구소 보고서도 2019년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15개에서 60개 사이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020년이 되면은 그 숫자가 2배로 는다는 겁니다. 30개에서 100개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미국의 MBC TV가 북한이 2020년에는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2019년에 15개, 60개, 곧 100개까지 핵무기를 갖는다. 자, 여기서 지금 이러한 어떤 예상치를 두고 자, 북한이 예를 들어서 100개 핵무기를 가질 경우에 어떻게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기에는 말이죠. 몇 개를 경고용으로 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개하고 60개 정도는 한국에 있는 비행장이나 항구라든지 팽택, 미군 기지라든지 또 전방에 있는 우리 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죠? 30개에서 40개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여분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걸 나중에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핵과 관련된 이 보고서의 주장은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핵 독트린, 한국형 핵 독트린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여기 동영상 밑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서를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두었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서울 강남에 지금 쐈다. 강남에 지금 터뜨렸다 하는 걸 지금 가정을 하고 여러분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이아그램을 여러분 이렇게 그려 두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표를 보니까 제가 워싱턴에서 국립문서처에서 자료를 찾을 때 6.25 전쟁 당시에 맥카더 사령부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문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맥카더 장군이 직접 사용했던 이 블랙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블랙북에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그램을 그려놨습니다. 그거는 맥카더 장군이 봤던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색깔로 이 다이아그램을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지금도 아주 비슷한 이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팀에서도 그 맥카더 장군 당시에 그 존 호킨스 대학에서 만든 그 보고서를 봤을 것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이 핵무기의 폭발력은 TNT의 양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킬로톤입니다. 그러니까 만 톤이죠. 만 톤이 강남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9만 명이 죽는다.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이 부상자가 33만 명 정도 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만 톤의 어떤 그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만 톤의 이 핵무기를 강남 지역에 터뜨렸을 경우에는 40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상자는 153만 명이 될 것으로 지금 여기에 다이어그램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강남이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강하고 가깝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예상치일 뿐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그 핵낙진이 여러분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식수가 없어지는 거죠.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9만 명이 죽는다, 40만 명이 죽는다, 그리고 부상자가 33만이다, 153만이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말이죠. 미사일도 지금 단거리, 중거리가 650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일본, 동중국해로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도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것은 ICBM으로서 괌,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그러한 하나의 위협이다.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가가지고 이 미국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여러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보고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검토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삼는 대상이 여러분 1번에 북한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가장 위협적이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이런 순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실어 나르는 이 딜리버리 시스템인 미사일도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문제점이 바로 장사정포, 그 다음에 방사포, 대포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14,000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170mm, 240mm, 300mm 이렇게 있습니다. 그 70%가 다 휴전선에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한 4,000개는 지하에 배치되어 있고 1시간에 여러분 50만 발을 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면은 이 서울 지역으로 그리고 남한 지역으로 온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지만 이게 무슨 정확도가 있습니까? 정확도가 없습니다. 북한은 훈련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죠? 무조건 남쪽을 보고 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군 시설이고 민간인이고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북한 그 전체주의 정권이니까 말이죠. 그런 감각이 없는 거죠. 민간이 죽든 뭐 군인이 죽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 14,000문의 이 방사포 그 다음에 장사정포를 하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아무 때나 그냥 남쪽을 보고 쏜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생방 무기도 여러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생방 무기도 북한 부대의 3분의 1이 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쟁 게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은 하루에 일단 수십 발을 쏴가지고 예를 들면 1만 발 이하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반격을 하겠죠. 하게 되면은 화생방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소개 문제입니다. 자, 그걸 이제 영어로 NEO라 부릅니다.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우선 민간인 소개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인 한 2,500만. 그다음 여기 들어와 있는 미군은 여러분 미국 민간인은 미국 시민이죠. 미국 시민 민간인 15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에서는 제가 볼 때 한 20만 정도 추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중국인이 여기에 100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미국, 중국을 빼고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남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50만 명 정도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민간인들을 북한이 공격하면 당장 소개를 여러분 해야 되겠죠. 그게 세 번째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 일본, 중국이 다 모두 참여할 것이고 중국 민간인을 소개하는 데는 가장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압력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미국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15만에서 20만의 미국 민간인들을 정기적으로 소개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경보를 보내고 집합을 시키고 다시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이제 비행기나 배를 태워가지고 소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보게 되면 헬리콥터로 이 미국인들을 다 소개한다. 그러면 4,400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행기는 975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통계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 세상 읽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 때에도 이 북한이 갑자기 남침을 했죠. 그래서 메카더 사령부가 작전명이 그때 크룰러였습니다. 여기 있는 미국 민간인들을 소개하는 작전을 일본에 있는 메카더 사령부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소개시킨 미국 민간인이 1,400명 정도 됩니다. 한 명도 부상 없이 다 그때는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북핵 문제, 그 다음에 이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 민간인 소개 문제가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문제가 바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저런 억압적인 정권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 1982년 영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던 것처럼 소련한테 그때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은 핵을 먹고 살 수는 없다.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북한도 여러분 저기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핵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북한이 붕괴한다고 할 경우에 이 보고서가 하는 얘기는 최소한 북한의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상군 병력이 25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핵무기라든지 이 하생방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핵무기가 외국으로 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번째, 북한이 붕괴되고 북한의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 미국, 중국, 한국이 모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고서가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군은 북한으로부터 이 휴전선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난민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고 큰 이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다고 하는 얘기죠.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은 제가 이 문제는 세상에 이렇게 다른 보고서에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가 아주 특징적인 것은 중국군이 이 북한이 유사시에 붕괴돼서 이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북한 내에 완충 지역을 여러분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 보고서를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밑에 들어 클릭하셔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완충 지역을 여러분 중국이 어디에 설정할까 이걸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중국 북중 국경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까지를 이 중국이 완충 지역으로 설정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이 평양 위에서 원산 그 위에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지도를 잘록하게 들어간 데 있습니다. 그 원산 위에까지가 200km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 밑으로 내려와서 남포까지 되는 그 지점이 250km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 북한의 유사상이 발생하면은 200km 정도의 완충 지역을 설정할 것이다. 왜?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한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 만주 국경, 압록강까지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완충 지역을 설정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북한 군인들이 이 북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북한 군인들이 동북 삼성, 만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리 이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이 만주 국경으로부터 200km 되는 지점을 완전히 완충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중국, 미국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될 것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거기는 미군도 군대를 보낼 거고 한국군도 군대를 보내려고 하겠죠. 중국도 군대를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
한미중 사이의 군사적인 충돌이 6.25 전쟁 때처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세 나라가 지금부터 논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문제, 그 네 가지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 그 문제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은 25만 명의 기산 병력이 필요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국방계획 2.0을 통해서 이 육군만 11만 명을 줄인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우선 대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완전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이 질적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사령관만 한국이 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이 군사 주권의 문제를 제기해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한미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큰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네 가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규모 남침에만 대비를 해왔는데 그 남침은 물론이고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하나의 위협,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하나의 전략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북핵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금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